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이다, 탄핵이다, 좌표 찍어놓고 몰아가려는 것은 국정조사의 목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도찰 논란, 도청 파문도 있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적극 이런 일을 중재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망자의 주소지 소재 지자체가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로부터 사망자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그리고 그 자료 속에는 일부 유가족의 연락처, 관계 또는 이름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완전한 현황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동의합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사망자 현황이었고요. 그 유족에 관한 정보는 그냥 딸려온 정도였습니다. 사실 최초에. 그러니까 사망자 현황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에게 필요한 건 사망자 현황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정리를 하면은 행안부가 받은 것은 사망자 현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신이 있는 병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송지가 적혀 있었는데요. 제가 11월 2일 날 그 현황을 좀 뜯어봤어요. 연락처가 있는 사망자가 128명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연락처와 이름이 표기된 것은 9명, 전체 7%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이 연락처만 있는 경우에는 8명, 6%였어요. 다시 말해서 참 안타깝게도 사망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가족, 이름, 전화번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와 행안부가 주고받은 자료는 유족 명단이 아니라 사망자 명단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증인이 혼선을 좀 일으켰을 것 같다.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논란은 없겠군요. 오늘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유족 명단을 갖고 있느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연락처나 명단이 없다고 답변을 하게 된 것, 이것도 유족 명단이 아니라 사망자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불거졌을 혼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결위 당시에는요, 그러한 게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네. 그 이후에 파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님의 그간의 발언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은 참 유감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증인이 깊이 좀 숙고를 해야 되고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잘 어떤 것을 질의하는지를 잘 좀 염두에 두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객관적인 사실과 제가 인식하고 있었던 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게 된 네.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당부드리면은 그 법률가시지만 국민의 법감정이 더 위에 있다라는 말씀도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용산구청장인 박형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청은 지역경찰서와 소방서와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축입니다. 동의합니까? 예, 네. 그래서 언론에 확인된 참사 당시 증인의 행적과 발언은 비난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동의하죠? 예,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네. 먼저 참사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 가졌습니다. 그렇죠? 저는 술자리 가진 적 없습니다. 어떤 자리였습니까? 참사 당일은 예. 지방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의령에. 그러니까 의령에 왜 갔습니까? 네, 공적인 자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 공적인 자리가 먼저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시제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증인, 네, 그 공적인 자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네. 시간도 짧았고요. 네. 공적인 자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태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사안의 심각성을 알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은 네, 뉘우치는 태도로, 겸허한 태도로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네, 술자리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 증인은 사고를 인지한 뒤에 택시를 타고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서 다시 귀가를 했어요. 집에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그거는 제어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집에 가서 잠잤죠? 아니요, 저는 현장에 출동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몇 시였습니까?
10시 상황은 인지한 건 10시 51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도착한 건 10시 59분입니다. 현장 도착한 게 10시 59분이다. 네. 예. 증인은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 당시에 네. 헬로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네, 책임이 없다라기보다는 아니,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예 아니요 답하세요. 비슷한 말이었던 것 같지만 좀 그러니까 내용은 틀립니다. 바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용산구에서 일어난 축제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 이거 구속 피하기 위해서 책임 면피한 겁니다. 이런 게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말 했죠. 구속 피하기 위해서 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최자가 없는 행사면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은 있겠지만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에 증인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자치단체 책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책임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습니까? 왜? 그런 휴대전화 기록 지운 적 없고요. 다 모든 것 비밀번호 제공해서 포렌식도 다 끝났습니다. 증인, 휴대전화 왜 빠르게 교체했죠? 빠르게 교체한 게 아니라 계속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 그런 거 바로 그런 부분. 네.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닙니다, 의원님. 절대로 무슨 증거인멸을 위해서 바꾼 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영악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취지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영악하지 못해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니요, 제가 만약에 그런 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거 뭐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그렇게 제가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바꾸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그 기계의 오작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경기 화성면 권칠승입니다. 이상민 증인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행안부 직원들에게 유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라 이런 취지로 지시를 하셨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유족들을 좀 취지가 만나도록 좀 자, 주선을 해보라고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네. 유족들을 만나 뵙기 위해 그 명단을 확보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명단 확보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 오세훈 시장님,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사실과 다른 것이 크게 다른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울시는 경찰로부터 어느 정도 정리된 유족 연락처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최초에. 유족의 연락처를 받은 게 아니라 사망자 명단을 받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유족분들 접촉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채워갔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도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제공했는지는 그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소 빠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원천적으로 없거나 간에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찾아오신 유족들을 상대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이제 그때부터 확보를 하셨죠.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대강 봐서 10월 31일 정도쯤에 오전에는 상당히 확보를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월 31일 오후 2시에 작성된 대전시 문건을 보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안부를 통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를 하셨죠.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하나는 행안부에 보낸 자료가 전국의 지자체에 내려간 게 있고요. 네. 또 저희가 그 해당 지자체 행안부에서 보낼 때는 전체 명단을 다 내려보냈고요. 네. 저희가 또 직접 그 해당 지자체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하신 분들 거죠. 예, 그게 다 두 가지 그게 루트로 두 가지로 다 내려갔습니다.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안부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행안부를 경유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 자료가. 네.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상민 제가 의원 몰랐다는 한번 말씀해 것이죠. 보시죠. 의원님, 제가 몰랐다는 것이죠. 예결위 전까지.
사사치 뒤져보라고 했는데 없었다면서요? 예결위 전까지가 아니고 아니, 그 다음 날 우리 뒤져보라고 했더니 오일 국정조사 명단이 기관에도 나왔다는 그렇게 거죠. 답변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어허 참. 제가 16일부터는 뒤져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받은 명단이 있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그러면은 말씀하시나요? 이번 국정조사 때 와서 말씀하신 거 네. 말씀할게요. 유족 명단은 서울시만이 갖고 있다. 서울시에서 명단을 주지 않았다. 서울시에 확인해 보면 알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명단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명단의 이름이 유족 명단이기 때문에 사망자 현황하고 달라서 그렇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족 그러면은 명단에 장관님은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입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입니까? 아니 유족 명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울시가 작은 가장 차이를 많은 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을 전체를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유가족 정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대1 매칭 지원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그러니까 이 것이다. 자료를 그렇게 행안부가 말씀을 갖고 드렸죠. 있었잖아요. 어떤 자료요? 그 서울시의 자료를 네, 10월 31일 날 이후 3번 보낸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결위가 끝난 이후에 제가 파악한 사실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파악한 사실은 여기 와셨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왔으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 발언이 개인 정보 문제된가 보호 때문에 예결위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제 인식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서울시에서 명단을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그래서- 답변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족들 연락처 파악이 안 돼서 유족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지금 증인께서는 맨 처음에 유족을 만나도록 주선을 하라고 했을 때 지금 계속 이차가 진행이 하고 안 계신 됐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행안부에서 직접 한번 연락을 한번 중간에 해봐라. 잠깐 그렇게 중간에. 얘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 직원들이 서울시장님. 그 연락처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네. 서울시장님. 우리가 유족 명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유족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그거를 서로가 이해하기 편하게 유족 명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망자 현황만 있지 유족 명단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네. 서울시장님. 우리가 유족 명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유족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그거를 서로가 이해하기 편하게 유족 명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망자 현황만 있지 유족 명단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10월 31일 날 오후에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사실이죠. 그것까지는 제가 거의 받았어요. 제 지역구에도 희생자 한 분 계십니다. 10월 31일 오후에 화성시 기관에 분향소가 차려졌어요. 그리고 그분과 관련된 부모님, 그 연고자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제가 오후에 차려진 분향소에 가서 분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31일 오전에는 대부분 확보를 했겠구나 하고 제가 확신을 하는 겁니다. 대전에서도 그런 문건이 나오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행안부를 통해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행안부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행안부의 직원은 알고 있었겠죠. 그 의원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몰랐다는 것이지 행안부 실무 직원, 하급 직원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으니까 명단을 공유했기. 그게 16일입니다. 네, 아니 그게 정리해 주시기 16일이지 바랍니다. 않습니까? 자꾸 의원님은 시점을 달리해서 그렇게 추궁을 하시는데 시점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